안녕하세요. 소장이지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관심 있는 그리핀 사건, 시맥 감독, 소드 선수 형사사건 관련해서 기사가 나와서 같이 보려고 해요. 기사 내용은 시맥 감독에게 자격정지 5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내용이죠. 이 기사가 지금 월요일인데 주말부터 나왔었거든요. 근데 주말 기사 내용이 뭐냐면 중징계가 곧 내려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중징계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기사를 쓴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엠바고 기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엠바고 기사가 뭐냐면 기사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기사가 다 써져 있는데 아직 공개를 못하는 이런 기사를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중징계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징계가 내려지긴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제 중징계가 내려졌더라고요. 근데 물론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판단할 이제 권한이 있으면 그거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를 제3자가 말하는 건 이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다만 그 기사 내용이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징계 혐의자 및 피해자의 출석 진술 및 추가로 공정위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제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간 게, 징계 혐의자 및 피해자의 출석 진술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야 뭐 소드 선수니까 재판에서도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진술 내용은 알겠어요. 근데 징계 혐의자는 시맥 감독이잖아요. 근데 시맥 감독이 그 폭행 폭언을 인정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인정을 한 적이 있으면 어떻게 형사재판에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기존에 자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건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계실 텐데 징계 혐의자의 출석 진술이 어떻게 징계 근거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 근거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글을 쓴 것 자체가 약간 일단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징계에 대한 시맥 감독이나 변호인의 기본적인 입장은 왜 이 시기에 징계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징계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제가 노동사건을 많이 해서 공무원 징계 사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건을 많이 하는데, 물론 공무원의 경우에도 기소가 되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일단 징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징계의 원인이 된 이제 형사사건이 무죄가 나오면 징계가 다시 변경되고 취소되고 그렇게 되기는 해요. 하지만 이건 지금 사법관계잖아요. 어떤 뭐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이라는 곳이 전 있는지도 몰랐는데 공정위에서 어떤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첫째로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재판은 12월에 초비 선수 이제 증인 신문을 하고 1월에 피고인 신문을 하고 끝나면 아마 2월에 선고가 날 거고, 이 기간이 좀 차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봄이면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재판이 아니에요. 쟁점도 하나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못 기다리고 지금 징계를 해야 되나 하는 일단 생각이 있고요. 재판 기간을 떠나서 이 뭐 시맥 감독이 이제 징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증거가 확실하다든지 그러면 물론 징계 부담 없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재판을 가봤잖아요. 물론 최성원 선수의 증언이 있으니까 유죄 증언이 있는 거지만 리엔즈 선수와 카오스 코치 증언은 별로 유죄 증거 같지가 않았어요. 리엔즈 선수 증언은 어차피 폭행을 본 적이 없다는 증언이고 카오스 코치 증언은 폭행을 본 적이 있다는 증언이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형사사건이든 징계사건이든 간에 그 시기를 특정을 해야 돼요. 시기 특정을 못하면 이제 징계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범죄 사실이 있다고 인정이 되려면 시기까지 특정이 돼야 돼요. 근데 카오스 코치 증언은 그 시기를 모르겠다는 증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유죄 증거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시기라는 게 물론 대충은 얘기했죠. LCK 스프링 때였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넓게는 특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증언 내용이 그렇게 시기가 애매하게 돼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증언 내용이 일부 바뀐 거라면 신빙성에도 좀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꼭 유죄, 무죄 어떻게 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있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부담하면서까지 바꾼다?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징계를 취소하는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해야 되는 사건들도 제가 자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라면 이런 시기에 징계를 하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형사사건
얼마 안 끝나면 나오는데 그때 형사사건 결과 보고 징계해도 늦지가 않은데 이런 자문을 누군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으면 이런 자문 결과 나왔을 것 같지가 않은데 재판 시기와 내용상 왜 지금 해야 됐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기사가 또 있었는데 이건 공정위 입장을 쓴 기사예요. 이 기사가 뭐라고 돼 있냐 마지막에 보면 공정위는 재판과 별개로 독자적인 과정을 거쳐 처분을 내렸다. 재편 결과에 따라 공정위 처분이 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한 재판 결과라는 게 형사사건 재판 결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도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징계가 취소되거나 적어도 변경이 돼요. 근데 변할 가능성이 없다니요. 이건 내가 변화를 안 시키겠다. 내 의지는 그렇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재판 가면 어차피 변하는데 판사가 바꿀 거 아니에요. 징계 결과를. 무효라고 확인을 해줄 텐데 근데 이 공정위 처분이 변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런 확신에 찬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심사 결과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징계 결과가 맞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재판 결과가 바뀌어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이 징계가 안 바뀐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징계 사건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자문을 만약에 한다면 공정위에 이런 자문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쓴 서면인데 위에만 읽어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적용되고 형사 절차 이후에도 불이익 처우도 금지됩니다. 이런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말이 유죄, 무죄 이런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원칙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제 헌법의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게 형사든 민사든 행정이든 어떤 분야에서 간에 적법 절차는 다 지켜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서면에서 언급한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 해제 처분을 하도록 한 구사립학교법 규정은 위헌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제가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위헌이 나온 사례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무죄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징계를 하도록 한 법 규정들이 위헌이라고 본 거예요. 물론 공정위 입장에서 보자면 반대되는 판례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인데 징계 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대법원 판결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공정위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조금 서로 다른 부분도 있고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저한테 자문이 들어왔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징계를 하지 말라고 말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심액 감독님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의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죠. 공정위 판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급하게 결정한 이유를 모르겠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일단 급하게 결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건 제가 확실히 동감을 하고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방법이 찾아보신다고 했는데 아마 가처분이 있을 거예요. 그 가처분이 뭐냐면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임시처분이에요. 가처분이 임시처분이랑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지금 5개월짜리 징계인데 재판을 진짜로 해버리면은 5개월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재판이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래서 5개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빠른 절차로 소송 비슷한 걸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가처분인데 그 결정을 받는 게 최선의 절차일 것 같고 저도 깊이 검토해 본 건 아니지만 가능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적 조치를 심의학 변호사님께서도 하실 수도 있고 뭐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진행 사항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하자면 저는 이제 재판을 제가 봤을 때는 재판 내용도 유무죄를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재판이 뭐 오래 걸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징계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특히 후속 기사에서 공정위에서 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거는 뭐 자기가 안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무죄 나오고 재판 가면 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죠. 위원회에서 재판을 걸면 5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어차피 못 이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조치를 아마 찾아보시면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CML 감독 기사를 보고 왜 이 시기에는 잘 모르겠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진행 사항을 계속 지켜보면서 변동사항이 있고 의미 있는 게 있으면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